그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사건처럼 아이들을 꼬집거나 이렇게 누르는 식의 어떤 그 폭력도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의 이제 행동으로 서로에게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게끔 이런 진짜 잔인하다.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근데 사실은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발각되기가 쉽거든요. CCTV에서 뭐 오디오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장면이 잡히고 또 아이한테 어떤 멍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정서적 학대인데 사실 정서적 학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폭언 같은 경우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를 이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한 사건에서 어린이집에서 식사나 간식을 함께 먹을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른 아이들한테 식사와 간식을 나눠주는데 유독 이 아이한테만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 차례. 심지어는 한 친구가 다른 아이가 자기가 받은 간식을 그 피해 아이한테 나눠줬더니 그 나눠준 아이를 혼을 내고 이 선생님이 그 피해 아이는 교실 밖으로 내보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아이만 지도를 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계속 내보내거나 아니면 교실 그 구석에 서 있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도 굉장히 다양한데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 창고에 가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가 놓는 아이가 사실 얼마나 그것에서 고통을 겪고 충격을 받을지 우리가 다 사실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도 당연히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야, 그걸 증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사실 CCTV에 폭언 같은 거는 사실 녹음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를 창고나 어디 가뒀다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거를 부모가 들었을 때 이게 학대에 해당하는 건지를 가늠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된 중복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학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아이를 A4 용지, 종이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30분이 넘게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으면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이런 그 행동을 한 사건이 이제 부산에서 있어서 이 사건은 징역 10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방송 나갈 때마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낸다면 부모들의 마음도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사실 나왔고 또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아까 그 인천 사건 이후에 네. 2015년에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 법안이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 외에도 그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보육교사가 영유아 학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교사의 자격 정지, 그 연한을 늘리는, 그러니까 처분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제 나왔는데 근데 사실 아이를 케어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데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육교사당 담당하는 어린이의 수를 좀 낮춰서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이런 학대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얘기 듣고 나니까 보육교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저는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연 그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잘한다고 어디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쌓이는 스트레스를 좀 덜어드리는, 왜 그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처벌과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보육교사들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아서 얼마 전에 시작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건강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한 번도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